네. 안녕하세요. 권유정 건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 건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서 이제 모였는데, 빈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빈집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있어요. 특히 빈집을 잘 사면 부동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사실 그걸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음. 조금 더 관심이 많죠. 세컨하우스나 뭐 아니면 이제 뭐 조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이 이제 돌아가셔서 비게 되거나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한 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그쵸.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집 관련해서 관련된 사이트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본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빈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안내하고 저희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빈집을 정확히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빈집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러면 빈집이라고 정의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일단 거주 흔적이 없거나 네. 뭐 이렇게 몇 개월간 방치되거나 네. 깨진 유리창이 있거나 뭐 이런 식이겠죠, 사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법제처에서 국토부에서 정의하는 빈집에 대해서 또 찾아보니까,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2조에 보면 네.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네. 다만 미분양 주택 등의 주택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은 빈집이 아닌 거고, 그렇죠. 원래 살았던 집인데 1년 이상 동안 아무런 그런 것들이 잡히지 않는 집들을 빈집으로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농어촌에서는 또 그 군수들이 있잖아요. 뭐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이 집이 빈집이다라는 거를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이거 보고 네, 보고를 해야 현황을 되는. 이제 구비해 두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는 아니지만 뭐 몇 년 주기에 한 번씩 빈집을 계속 주기적으로 그런 목록을 취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제 세컨하우스를 지으려고 여수의 그 섬을 이렇게 섬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신 분이 있어요. 빈집으로 이제 방치되었던 집인데 그게 딱 하필이면 마을 초입에 들어오자마자 딱 그 정중앙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이 지나가다가 이제 이 섬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행사가 크게 열릴 예정이어가지고 이거 빨리 정비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좀 허가상의 애로사항이 살짝 먹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일단 1차 해결을 한번 해주시고 덕분에 이득을 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네. 아까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아니면 미관상 굉장히 좀 험하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성면 관련한 자재들이 사용된 맞아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거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이걸 이제 그 할애받아서 이제 충분히 저희가 이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다양하게 제도가 좀 마련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빈집에 대해서 매매가 가능한 빈집들을 이제 공유해주는 사이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빈집애라고, 이름이 빈집애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빈집 현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몇 가구가 있고 대전에는 몇 가구가 있고 부산에는 몇 가구가 있고 또 맞습니다. 이렇게 더 들어가면 동 단위로도 몇 채가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빈집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제공이 되어 있고, 빈집들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까지도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였어요. 근데 이 빈집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이 사서
뭐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지자체에서 사들여서 그거를 공공시설로 많이 푸는 방향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개인이 하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세컨하우스로 쓰겠다 얘를 뭐 아니면 때에 따라서 가족 모임으로 쓴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뭐 혹은 에어비앤비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럼 계속 빈집인 상태로 둬서 그게 더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이제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공에서 나서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손을 보고 오히려 이제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으로 좀 유도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지자체한테도 유익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제가 사례 조사한 것 중에 유휴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이트는 빈집을 수리를 해서 롱스테이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블랭크 건축사 사무소라는 곳에서 이제 작업을 많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빈집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롱스테이 임대 사업으로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반년, 1년 이런 식으로 가격도 책정이 되어 있고 제가 사진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접 이 빈집을 하나하나 뜯어서 고쳐서 살기가 너무 막막하다. 이런 맞습니다.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좀 쓸 곳이 필요하면 이런 정보를 얻어서 롱스테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또 그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학업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저학년일 때라도 좀 농촌에 가서 뛰어놀으라고 오히려 이제 귀농,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유학, 귀농 유학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귀촌으로 이제 시골로 유학을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서 아이들이 자연과 좀 가깝게 공부를 하고 좀 작은 학교지만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좀 그 여름에는 수영도 하고 농촌 체험도 하고 뭐 겨울에는 썰매도 타고 하는 식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강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가족 단위가 거주를 좀 할 수 있게끔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그랜데로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여기는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다양한 지역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비어있는 집을 임대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귀촌이나 귀농 그런 삶을 살아보는 체험이 가능하도록 연계를 시켜놓은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귀촌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한번 그린대로의 사이트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귀촌 귀농을 목표로 만약에 예를 들어 집을 짓거나 고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해당 예산들이 있습니다. 네. 또 빨리 이제 연초에 소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서두르셔야 하지만 지금 서두르기 좋은 시점인 것 같아.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저리로 또 이렇게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예, 네. 이게 아까 뭐 지원금이 나와서 그걸로 다 충당하기가 어려우면 사실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막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짓거나 고치거나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그렇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려가는 걸 주저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이제 그 나라에서 해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걸 조금 적극 활용하는 게 항상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 저는 알아봐서 빨리 가서 신청하시라고 권해드릴 때가 또 많았어요. 어쨌든 빈집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비어 있다라는 건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네. 귀신 나오는 집, 네네. 폐가 체험 그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빈집들이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이 잠시 비어 있는 곳이지 그것이 꼭 문제가 있어서 이 집이 빈집이 되었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매물을 잘 찾아서 하시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빈집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있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끝낸 공사장 근처에 바로 근처에 빈집이 있었는데 네. 거기도 빈집으로 되어 있는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소유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했던 그 공사가 그 공공건축이었어가지고 네. 거기가 빈집이면 그 서울시에서 사서 저기서 주차장으로 해주면 안 되나? 좋은 생각이겠다. 왜냐면 제가 했던 공공건축물 거기는 주차를 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작아서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네. 거기를 빈집이면 좀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지자체에서도 빈집을 쉽게 막 사고팔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서 쉽게는 못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뭐 여담이긴 한데 결혼을 2016년도에 제가 할 때 집을 막 알아보다가 그때 이제 빈집 관련한 이제 정비 이런 제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공공이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 이런 거 그냥 저희가 임대를 해서 제가 고쳐서 들어가서 사는데 대신 이제 좀 장기 임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돈 들여서 그쵸. 했는데 2년 정도 계약만 하고 나가게 되면 사실 저한테 너무 이제 매몰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 싶어서 이제 전화를 했죠. 네, 당연히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지만 몇 년 뒤에 이제 이런 비슷한 제도들이 또 시행되고 네네.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이 나서서 한다거나 해서 이제 대신 임대 수익을 뭐 퍼센테이지로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더 활발한데 그때는 이제 개인이 접근하니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실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지자체마다 비용은 조금 상이하다고 아까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 그 해당 부분에 따라서 뭐 지역에 따라서 뭐 금액은 상이하지만 그대로 방치했을 때 이런 이제 불이익도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편이라 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그 빈집을 방치하는 거에 대한 거를 대대적으로 조금 이제 정비하는 쪽으로 이제 제도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뭐 각 도시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공공건축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빈집들을 공공 커뮤니티 장소로 바꾼다거나 네.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민간인이 들어가서 임대해서 살 수 있는 집으로 변경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고향이 원주인데 거기는 이제 중앙시장이나 뭐 이런 오래된 시장들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네. 거기에 2층을 이제 통으로 다 이제 정비를 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이제 상가로 내어줬어요. 지금은 이제 불이 나서 그게 아이고. 예, 아직 이제 불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뭐 개선을 한다거나까지는 못했다고 들었지만 그때 이래서 한동안 그 구도심으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유입되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렇게 좀 활성화가 되다시피 했죠. 근데 이게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많은 인구 유입이 있고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좋은 사례만 남진 않잖아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 주민들이 더 이상 이제 이 가게 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이런 단점들도 있지만 결국 이것들 이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빈집을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빈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시골집이 있는데 거기를 빈집으로 지금 처치 곤란인 집이 있어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빈집을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고 뭘 어떻게 처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모델링을 좀 한다거나 해서 롱스테이로 좀 전환을 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이제 임대를 주고 네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즘은
귀농이나 귀촌 이런 뭐 한 달 살기 이런 체험들도 일부러 많이 하니까 젊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사실 토지 같은 경우는 그 거기에서 어디죠? 토지공사?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우리 그 주택연금처럼 네. 네, 연금을 주고 나중에 결국에 이게 그 국가 소유로 넘어가는 형태로 해서 그 해당 토지나 이런 부분에 연금을 받아서 이제 쓸 수 있는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가 저희 할아버지 산소 있는 그 땅을 너무 머니까 네. 이제 성묘 가기도 사실 너무 어렵고 나중에 이제 저희 국가 유공자셔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유골함을 이제 옮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 밭을 산소 있는 밭은 사실 매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뭐 고기만 딱 떼고 팔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알아봤었는데 또 생각보다 그냥 그렇게 해서 처분하는 게 왜냐면 여기 너무 외지고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거기 뭐 땅을 사서 누가 네. 집을 지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이 이 땅이 너무 아깝다가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 소유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조금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내 차원이라고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한번 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